우리 친구들 혹시 중간고사 보는 친구 있나요? 손? 중간고사 안 보는 친구 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말고사 9월 달에 보는 친구 있나요? 없지요. 기말고사 10월 달에 본다 손? 오케이, 알겠습니다. 짜짜짜짜.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등가속도 운동 공부했는데요.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안 본 유형이 있어서 이거 쌤 설명 좀 하고 갈게요. 문제 풀이 하는 거 하나만 더 보여주고 갈게요. 그 전에 등가속도 공식 네 개 있지요. 등가속도 공식 첫 번째 어떻게 됐지? V는 V0 플러스 AT. 두 번째 어떻게 되죠?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좋습니다. 세 번째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되지요? S는 2분의 V0 플러스 V 곱하기 T. 그렇죠? 평균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4개 공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릴 문제 대부분은 이렇게 등가속도 공식 이용하거나 또는 그래프 이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제 중에서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이야기 좀 할 건데요. 69페이지 13번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13번 문제예요. 지금 69페이지 13번 문제 보시면 물체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물체가 있을 때부터 이야기를 해볼게. 물체가 빗면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 있을까? 그쵸, 중력 있어야겠지요. 어느 방향으로? 연직 아랫방향으로 중력 있을 거예요. mg. 그리고 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그렇지. 접촉면에서 떠받치는 힘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얘들아? 접촉면에서 미는 힘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선생님이 지금 지면 위에 서 있으면 지면이 선생님을 미는 힘. 의자 위에 여러분 앉아 있으면 의자가 여러분 엉덩이를 미는 힘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접촉면에서 밀어주는 힘 또는 수직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접촉면에서 미는 힘 존재해요. 빗면이 물체를 미는 힘. 그런데 이때 빗면 위에 물체를 놓게 되면 여러분 다 알지 않아요? 빗면 위에다가 물체를 놓게 되면 물체는 어떻게 운동해? 빗면과 나란하게 운동해? 나란하지 않게 운동해? 나란하게 운동하지. 빗면에 가만히 누웠을 때 빗면과 나란하게 아래로 내려오는 운동을 할 거란 말이야. 가만히 누웠는데 물체가 내려오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된 거야?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이때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가 일정하거든요.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빗면을 따라서 빗면과 나란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인 거야. 얘들아, 여러분 혹시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배웠을까? 배웠다 손. 아직 안 배웠다 손.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한 번만 알려줄게. 원래 물리 시간인데 서비스로 수학도 좀 알려드릴게요, 얘들아. 지금
직각삼각형이 있어. 이때 밑변과 빗변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이야기를 할게. 그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밑변의 길이를 A, 높이의 크기를 B, 빗변의 길이를 C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삼각함수 배운 친구들이 한번 먼저 대답해 줄까? 이때 sin 세타 값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C분의 B 배웠네. C분의 B인 거지, 얘들아, sin. 중3 때 배우는 거야. 요만큼만 알면 돼, 얘들아.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맞아. C분의 A. 탄젠트 세타랑 A분의 B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중3 때 많은 걸 배우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빗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알짜 힘을 받거든. 빗면과 나란하게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부터 조금 어려워, 얘들아. 잘 들어. 물체가 지금 빗면에 놓여져 있는데 이 빗면에 연직 아랫방향으로 중력 mg가 작용하고 있어. mg가. 그럼 이 힘을 내가 분해를 할 수 있어. 얘가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빗면인 거야. 빗변인 거야. 그럼 이때 이렇게 빗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또 이것을 여기에다 이동시켜서 이렇게 빗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얘를 나눠준 거야. 생각해봐. 내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다가 위로 힘을 주면서 옆으로 힘을 줬어. 위로 힘을 주면서 옆으로 힘을 줬어. 그럼 물체한테 힘을 어디로 준다는 거야? 대각선으로 준다는 거지. 그럼 이 대각선으로 힘을 준다는 것은 위로 주면서 옆으로 준다는 거지. 반대로 한 거야. 이해될까? 다시 보라색 화살표를 합치면 주황색 화살표가 되는 거지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우리 구할 수도 있지요. 그럼 주황색 화살표를 나눠서 보라색 화살표로 나눌 수 있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야. 얘들아, 정말로 여기까지도 우리 할 수 있을까? 이때 빗면의 기울기가 세타라고 할게. 세타. 어려워. 여기 동그라미라고 할게. 그러면 이때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는 동그라미 90 빼기 동그라미 세모라고 할게. 그럼 다시 여기는 90 빼기 세모니까 뭐가 되겠어? 동그라미가 되겠지. 이해될까?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여기 얼마가 된다고? 세타가 된다고. 이해되겠습니까? 얘네들은 똑같은 각도인 거야. 미안, 얘들아. 우리만 잘하는 것 같아. 쌤이 조금만 욕심 부려볼게. 따라와 볼게. 자, 그러면 이때 얘가 빗변인 거야. 얘가 밑변인 거야. 얘가 높이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이 삼각형을 선생님이 다시 돌려줄게, 얘들아.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만큼이 mg. 빗변인 거야. 자, 그러면 이만큼이 A, 밑변인 거지. 그 다음 이만큼이 높이인 거지. B, 높이. 이해될까요? 자, 그럼 여기 다시 한 번 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mg분의 B. 좋아요. 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mg분의 A라고 하겠지. 그럼 다시 얘들아, 따라서 B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지? mg 곱하기 sin 세타. 좋아요. 그럼 다시 A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지? mg 곱하기 코사인 세타. 될까? 자, 다시 돌아올게요. 얘가 밑변 A였고 얘가 높이 B였잖아. 그럼 A의 크기를 이제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mg. 그렇지, 코사인 세타. 그 다음 B, 높이였잖아. 높이 B의 크기 어떻게 이야기하자고? 그렇죠, mg 사인 세타. 그럼 이때 이 힘과 얘는 수직항력, 빗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N까지 있는 거지요. 될까요? 나 파란색, 보라색으로 나눴으니까 얘 좀 지울게.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세 힘이 작용하지. 근데 이때
빗면 위에 올려둔 물체가 받는 R자 힘은 빗면과 나란한 방향일 거라 그랬지. 그럼 이 빗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힘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얘들아, 다시 우리가 수평면 위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수평면 위에서 내가 물체를 오른쪽으로 40N으로 당긴다라고 하자. 그럼 물체가 받는 R자 힘은 수평 방향인 거지. 연직 방향은 R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야. 아래로 중력이 쓸 거고 수평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쓸 거지. 근데 이 두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서 힘의 평형을 이룬 거야. 이 연직 방향으로 힘은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 그럼 이 빗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이 수직 항력이랑 mg 코사인 세타가 크기가 어떨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없어져 버려. 이해될까? 그럼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이 힘밖에 없다는 거야. mg 사인 세타밖에.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다 했어. 다 했어. 너무 잘했어. 똑같은 빗면에다가 똑같이 기울기가 세타인 빗면에다가 이번에는 질량이 2m인 물체를 올려두었어. 질량이 2배가 됐어. 그럼 작용하는 힘 다시 뭐 있을까 얘들아? 중력 있겠지. 연직 아랫방향으로 2mg. 또 뭐 있을까? 빗면이 물체를 미는 힘 있겠지요. n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때 똑같이 중력을 분해를 해주는 거야. 중력을 분해를 해주면 빗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얼만큼 가지겠어? 이제 빗면의 길이가 2mg니까 이 값이 얼마일 거야? 2mg 코사인 세타. 맞아. 그럼 빗면과 나란한 방향으로는 얼마일 거야? 맞아. 2mg 사인 세타야. 그러면 받는 R자 힘은 얼마일 거야, 얘들아? R자 힘은? 이거지. 2mg 사인 세타야. 그럼 얘들아, 3m이면 R자 힘 얼마일 거야? 3mg 사인 세타일 거야. 얘들아, 진짜 선생님 진심으로 우리만 너무 잘해서 지금 소름 돋아서 털이 서 있는 거 보여? 진짜로 얘들아. 이거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기존의 물리학 2에 해당하는 벡터 개념이거든. 우리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 3m이면 3mg 사인 세타가 될 거야. 4m이면 4mg 사인 세타가 될 건데 운동 방정식도 혹시 기억날까? 선생님 조금만 더 기대해도 될까? 운동 방정식 뉴턴 운동체 이 법칙 어떻게 됐지? F는 ma.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이 물체 A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 방정식 세워볼게요. 물체 A에 작용하는 R자 힘 얼마라고? mg, 그치? 사인 세타는 질량이 얼마야? m, 가속도가 A라고 할게. A의 가속도. 이해될까? 자, 그럼 물체 B도 마찬가지로 운동 방정식 세워볼게요. 어떻게 될까? 2mg 사인 세타는 질량이 얼마라고? 2m 곱하기 가속도 A, B라고 할게. 그러면 얘들아 이때 A의 가속도는 얼마인 거야? 맞아? G 사인 세타야. 그렇지? B의 가속도 얼마인 거야? 맞아? G 사인 세타인 거야. 그럼 이때 C를 넣든 D를 넣든 질량에 상관없이 빗면 위에서 가속도가 전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이거 우리가 자율학과 운동이랑 똑같은 거야. 질량이 작은 물체든 질량이 큰 물체든 중력 가속도는 전부 다 얼마야? G인 거잖아. 그쵸? 근데 빗면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이 빗면의 각도 기울기에 따라서 전부 다 똑같이 G 사인 세타의 가속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맞아 얘들아. 우리 반은 조금 물리에 재능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빗면 위에 놓인 빗면의 기울기가 같다면 빗면 위에 놓인 모든 물체는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가속도가 같아.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왜 그런지 보여준 거고 실제로 얘들아 이 내용은 물리학에서 다루기는 너무 어려워서 세타를 구하지는 않을 거야.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빗면에 질량이 m인 물체가 가속도가 A라고 한다면 질량이 2m인 물체도 가속도가 A인 거고 10m인 물체도 가속도가 A인 거고 똑같은 빗면이기만 하면 가속도가 전부 다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럼 다시 보자.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서 물체 A는 빗면 아래로, 물체 B는 빗면 위로 운동하였다. A, B는 각각 P점과 Q점을 각각 1m/s의 속력으로 동시에 지나며 B의 속력이 0이 되기 전에 충돌하더라. A, P, Q 사이의 거리는 4m이다.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근데 얘들아, 이거 보기 전에 선생님 질문 하나만 할게요. A랑 B가 10m 떨어져 있거든? 근데 A가 1m/s로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B는 1m/s로 왼쪽으로 운동해. 그럼 A와 B는 몇 초일 때 만날까? 몇 초? 5초일 때 만나겠지요. 맞습니까? A가 5초 동안 5m 오고 B가 5초 동안 5m 와서 5초일 때 A와 B는 만난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될까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A가 오른쪽으로 3m/s로 운동을 하고요. B는 왼쪽으로 2m/s로 운동을 해. 그럼 A와 B는 몇 초일 때 만날까? 2초일 때 만나겠지. 2초 동안 A는 6m 오고 B는 4m 와서 이때 똑같이 10m 떨어져 있는 거야. 이쯤에서 A와 B는 2초일 때 만날 거야. 얘들아, 이거 계산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해볼게. 쉽게. 몇 초일 때 만나는지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A는 1m/s의 속력으로 T초 동안 운동해서 1T만큼 이동했겠지. B도 1m/s의 속력으로 T초 동안 운동해서 1T만큼 운동했겠지. 그래서 A와 B가 서로 1T 이동해서 둘의 이동거리의 총합이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돼. 그럼 얘들아, 이 식 다시 고치면 2T는 10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 그럼 T가 얼마이다? 5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다시 그럼 얘들아, 두 번째 경우에도 이야기를 하자. 두 번째 경우에 이때 A는 3m/s로 B는 2m/s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때 10 다시 불러주세요. A가 이동한 거리는? 그쵸, 3T고요. 더하기 B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예요? 그쵸, 2T예요. 그래서 이 둘의 합이 얼마여야 된다? 10이어야 된다. 그럼 다시 이 식 정리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5T는 10이다. 그래서 T는 2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이때 됐다. 이때 얘들아, 여기 이 말이야. 여기 이 5 말이야. 이 값이 뭐냐면 상대 속도라는 거야. 상대 속도라는 게 뭐냐면 어렵지 않아? 지금 우리 친구들은 앉아서 가만히 있지. 속도가 얼만 거야? 0인 거지. 정제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오른쪽으로 1m/s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이 선생님의 속도 보면 얼마로 보여? 오른쪽으로 1m/s로 보일 거지. 그런데 이때 누군가는 선생님이, 쌤이 오른쪽으로 1m/s로 가고 있는데 동수는 왼쪽으로 1m/s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동수한테도 선생님이 1m/s로 보여? 그치. 2로 보이지. 동수가 봤을 때는 나랑 선생님이랑 지금 같은 위치에 있었어. 근데 1초 뒤에 보니까 나랑 선생님이랑 2m만큼 차이 나지. 그럼 1초에 2m씩 간다는 거야. 동수가 본 선생님의 속도는 2m/s 걷는 거야. 선생님이 본 동수의 속도 당연히 얼마일 거야? 2m/s 걷는 거야. 이해될까? 얘들아, 다시 여기서 A가 본 B의 속도 얼마일 거야? 1이니까 2m/s 될 거지.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 얘들아. 그럼 여기서 A가 본 B의 속도는 얼마일 거야?
5m per second일 거지. 서로 반대 방향이면 상대 속도를 더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그럼 같은 방향이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만약에 동수가 오른쪽으로 1m per second, 왼쪽으로 1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3m per second로 갔다라고 하자. 그러면서 선생님의 속도를 본 거야. 자, 동수는 1초 뒤에 3m를 갔지. 근데 선생님은 1초 동안 1m를 왔지. 그럼 처음에 우리들 사이 거리 0이었는데 1초 뒤에는 우리들 사이 거리가 몇 미터 된 거야? 2m 된 거지. 그럼 동수가 본 선생님의 속도는 얼마야? 2m per second인 거야. 같은 방향이면 빼줘,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도로 위에서 생각해봐. 도로 위에서 자동차, 옆 자동차랑 나랑 같은 속도로 가. 그럼 내가 옆 자동차를 봤을 때 우리의 상식을 깨고, 얘들아, 내가 옆 자동차를 봤을 때 옆 자동차는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다시, 얘들아, 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운동해. 그럼 선생님 속도도 1m per second, 내 손도 1m per second지. 그럼 내가 내 손을 봤을 때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리고 다시 동수가 3m per second로 가면서 1m per second로 달리는 선생님을 본다면 이때 둘 차이 값이 2m per second로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도로 위에서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더 빠르게 느껴지는 거잖아. 이게 상대 속도인 거야. 더해져서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상대 속도인 거야. 상대 속도. 그래서 상대 속도는 같은 방향일 때는 빼주고요. 반대 방향일 때는 더해줍니다. 공식 자체도 알려줄게, 얘들아. A가 본 B의 상대 속도를 VAB 이렇게 쓰거든요. 구하는 방법은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주면 돼.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보면 정지해 있는 관찰자 A가 B의 속도를 본다면 여기가 0인 거야. 그냥 B의 속도가 그냥 A가 본 B의 속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근데 A가 움직이면서 봤다면 A의 속도를 빼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 지금과 같은 경우, 반대 방향일 때, 지금과 같은 경우는 A의 속도가 플러스 1이지. B의 속도는 반대 방향 마이너스 1이지. 우리 방향 부호로 나타낸다 그랬지. 그럼 A가 본 B의 속도 VAB는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준다 그랬잖아. B의 속도가 마이너스 1이라고요. 빼기 A의 속도는 플러스 1이라고요.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더해준다는 의미인 거야, 얘들아. 이해될까요? 근데 같은 방향이라면 이렇게 같은 방향이라면 A가 본 B의 속도는 마찬가지로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 뺄 거지. B의 속도 3 빼기 A의 속도 1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방향이 반대면 우리가 부호 때문에 그런 거야. 부호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3번 문제로 다시 돌아갈게요. 13번 문제에서 물체 A와 B가 같은 빗면에 놓여 있고 A는 빗면과 나란하게 아랫방향으로 1m per second, B는 빗면과 나란하게 윗방향으로 1m per second로 운동을 하더라. 각각 P점과 Q점에 있으며 PQ 사이의 거리는 4m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A가 본 B의 속도 얼마일 거야? 나는 1, 너는 1. 2인 거야, 얘들아. 그리고 우리 둘 사이 거리 몇 미터야? 4m지. 그럼 몇 초 뒤에 만나? 2초 뒤에 만나. 끝이야, 얘들아. 선생님. 빗면에서는 가속도, R자임을 받아서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A랑 B는 같은 빗면에 있지요. 그럼 가속도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무시하겠다는 거야. 가속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A가 받는 R자 힘은 빗면과 나란하게 아랫방향으로 mg sin 세타만큼 받을 거야. B가 받는 R자 힘도 빗면과 나란하게 아랫방향으로 mg sin 세타만큼 받을 거야. 가속도가 똑같이 g sin 세타일 거야. 네 가속도랑 내 가속도랑 똑같으니까 무시해버릴 거야. 라는 이야기인 거야. 이해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법. A와 B는 가속도가 같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니은번. A와 B가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초이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디귿번.
A와 B가 충돌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A는 속력이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져요. B는 속력이 빨라져요? 느려져요? 느려져요. 그러면 이때 똑같이 1에서 출발했는데 얘는 빨라진 운동을 하고 얘는 느려진 운동을 해. 그럼 누가 이동한 거리가 더 클까요? A가 이동한 거리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얘들아, 이거 공식으로도 한 번 더 보여줄게. 공식으로도. 공식 안 쓰고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공식으로도 한 번 더 보여줄게. 이때 A가 이동한 거리 FA라고 하겠습니다. A가 이동한 거리 FA. 등가속 두 번째 공식 쓸게요. 불러주세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가는 거야. V0 얼마야? 1 곱하기 시간 모르지? T 더하기 가속도 모르지? A 곱하기 T 제곱 굿 될까요? 자, 그럼 이때 B가 이동한 거리도 구하자. FB는 마이너스 1 곱하기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지. 이해될까? 근데 얘들아 이렇게 하면 이 값이 음의 값이 나오거든요. 음의 값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것을 이때 A가 이동한 거리와 변이 아니라 이동한 거리와 B가 이동한 거리, 변이 아니라 이동한 거리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잖아. A의 이동거리랑 B의 이동거리를 더하면 4가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그럼 A의 이동거리 이거 그대로 양의 값이지. 그래서 1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게 A의 이동거리야. 더하기 B의 이동거리는요. 얘에다가 음의 값이 해야 되지, 얘들아. 얘가 지금 음의 값이니까 이것의 절대값을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줘야 되지. 그럼 다시 어떻게 돼? 1t 마이너스 2분의 1 AT 제곱이지요. 그럼 없어져 버렸네. 이 값은 2t네. 2t는 4이다. t는 2이다. 끝. 이해될까요? 얘들아, 이거 2학년들 고2들도 어려워하는 거야. 고2들도 어려워하는 거라서 이런 문제가 있다 정도만 여러분 알아봐 주시면 충분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좋아요. 72페이지 23번. 얘는 조금 더 어려워. 빗면에서 A가 P, B는 R을 지나더라. A는 P를 지났고 B는 가만히 놓았대. 얘들아, 가만히 놓았다고? 그럼 속력이 얼마라는 거야? 그쵸? 0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AB가 서로를 향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여서 Q에서 같은 속력으로 만났다. P와 R 사이의 거리는 L이다 라고 합니다. 얘들아, 이 문제는 어려워서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 건지 바로 알려줄게. 자, 개념은 똑같아. A가 처음 속력 얼마인지 안 알려줬지. 그래서 이때 A의 처음 속력을 V라고 할게. V0라고 할게. 그 다음 B는 처음 속력 알아. 얼마지? 0이야. 그럼 AB의 상대 속도는 얼마야? 맞아, V0. 0, V0니까 V0. 걸린 시간이 T라고 한다면 V0 곱하기 T는 얼마다?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곱하면 L이다. 끝. 될까요? 자, 그런데 힌트를 하나 더 줬어. 야, 이렇게 풀면 너 너무 힘드니까 내가 힌트 하나만 더 줄게 해서 힌트를 뭘 줬냐면 A와 B는 만날 때 속력이 같다라고 했어. 같은 속력이다. 근데 얘들아, 등가속도 운동에서 속도 변화량 델타 V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지요. V-V0는 AT이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A가 V0에서 얼마가 되었고 B가 0에서 얼마가 되었는데 같은 값으로 만났대. 그럼 얼마여야지 같은 값으로 만날지 생각을 해볼 건데 A랑 B는 가속도가 같지요. 시간도 똑같이 걸렸지요. 그럼 속도 변화량도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근데 A는 속력이 점점점 어떻게 될 거야? 감소하겠지. 이 방향으로 운동하는데 R자이면 이 방향이니까. B는 속력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속도 변화를 거쳐서 같은 속력으로 만났네. 자, 얘들아 쉽게 생각하자. 얘 10이야. 얘 0이야. 근데 같은 속력으로 만나. 얼마로 만나야 돼? 맞아. 다 알잖아. 다시. 얘 V0야. 얘 0이야. 그럼 얼마로 만나야 돼? 2분의 V0로 만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때도 상대 속도 보시면 2분의 V0, 2분의 V0니까 V0 그대로 유지됩니다. 될까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때 P와 Q 사이의 거리래. 얘들아, 그럼 P에서 Q까지는 누가 이동한 거리인 거야? A가 이동한 거리인 거야. 자, 갑시다. FA는 등가속도 네 번째 공식으로 이용할게, 얘들아. 세 번째 말고 네 번째 불러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V0죠? 2분의 V0 플러스 2분의 V0니까요. 처음 속도 더하기 낮은 속도 곱하기 T. 이게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 변이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식은 4분의 3V0T로 나타낼 수 있네. 어머, 얘들아, 나왔는데? 지금 V0T가 얼마라고? L이라고. 그럼 3분의 4V0T는 얼마겠어? V0T가 얼마라고? L이라고. 그럼 4분의 3V0T는 얼마라고? 응, 맞아. 끝. 이거 쌤 답지 수정한다는 게 못해줬다. 4분의 3L이 맞아요. 4분의 3L이 맞아요. 선제 오류가 있어가지고요. 4분의 3L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이 지금 풀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맞고요. 어려운 문제 맞는데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서 쌤이 조금 여기까지 한번 연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과 운동량 보존은 쉬었다가 하자, 친구들. 쉬었다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이때까지 했던 물리 중에 오늘이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역학이. 역학 부분 중에서 해당 단원이 제일 쉬워서 우리 오늘 빨리 끝내봅시다. 가자. 자, 77페이지 작용 반작용과 운동량 보존입니다. 먼저 우리 앞전에 공부했던 뉴턴 운동 제3법칙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뉴턴 운동 제3법칙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들아? 뉴턴 운동 제3법칙. 그렇지. 뉴턴 운동 제3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야. 1법칙이 관성 법칙, 2법칙이 가속도 법칙, 3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이란 모든 힘은 항상 짝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A가 B로부터 힘을 받았다면 B도 A로부터 힘을 받는다. 힘은 항상 상호작용한다 라는 거예요. 힘은 항상 상호작용. 얘들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다의 의미예요. 주고받는다. 내가 너한테 주면 너도 나한테 줘야 돼. 내가 너를 밀면 너도 나를 밀고 내가 너를 당기면 너도 나를 당기고 이게 상호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 동시에 작용한 다른 힘을 반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들 먼저 해볼까요? 지구에 물체가 존재한다면, 질량이 m인 물체가 존재한다면 공기저항 마찰 무시할 때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 뭐 있다고요? 중력 mg 연직 아랫방향으로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힘의 반작용은 뭐예요? 그렇죠.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똑같이 mg만큼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지구랑 물체 사이에 작용, 반작용 일어났던 거야. 그럼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이번에는 수평면 위에 올려둔 물체, 수평면 위에서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다시 나타내 볼게요.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 뭐 있어요? 중력 있지. 어느 방향으로? 연직 아랫방향으로. 그럼 이 힘의 반작용은 뭐예요? 어디에 그려줘야 돼, 얘들아? 바닥에 그려줘야 돼. 지구에 그려줘야 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똑같이 mg 있을 거라는 거야. 또 어떤 힘이 작용할까? 그렇죠.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있을 거지요. 선생님 보통 N이라고 써요. 후직항력은. 또는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힘의 반작용은 뭐야? 물체가 지면을 누르는 힘 어디에 그려줘야 돼? 지구에, 지면에. N, 물체가 지면을 누르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힘 센서를 달아서 용수철 저울을 달아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야. A랑 B를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A가 B를 당기고 B가 A를 당기고 서로 당기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A가 B를 당기는 힘이 있고 B가 A를 당기는 힘이 있을 때 이 두 힘은 크기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방향은 반대 방향. 두 힘은 작용, 반작용에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크기가 같은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힘이 양이다, 음이다라고 하는 건 방향인 거야. 서로 반대 방향이다. A가 B에, B가 A에 작용한 힘은 시간에 따라 똑같은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뉴턴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은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동시에 힘을 받은 물체도 힘을 가한 물체에 똑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의 힘을 가한다. 그래서 모든 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정지에도 등속도 운동에도 등가속도 운동에도 항상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항상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78페이지 작용, 반작용 법칙의 예시들 볼게요. 로켓 발사할 때 보시면요. 로켓 발사할 때 보면 로켓 뒤에서 가스를 이렇게 태우지. 연소시키면서 로켓이 하늘로 날아간단 말이야. 자, 그럼 이때 로켓을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는 거는 누가 그런 거냐면 가스가 연소되면서 가스가 로켓을 앞으로 밀어준 거야. 그럼 이때 로켓은 가스를 어디로 밀어준 거야? 뒤로 밀어준 거야. 이해될까요? 다시 가스가 로켓을 앞으로 밀고 로켓이 가스를 뒤로 미는 거야. 작용, 반작용 법칙인 거야. 그리고 그게 몇 장이 오류가 난 게 있어가지고 미안해. 잠시만요. 대부분 다 인쇄가 됐는데 몇 장이 그렇더라고요.
금방 줄게. 미안. 보고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에 두 번째는 우리가 배를 탈 때 생각을 해볼게. 배를 탈 때 모터가 없어. 모터가 없는 배를 타고 갈 때는 배에서 노를 저을 거잖아. 그럼 배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배에 탄 사공은 노를 어디로 저어줘야 돼? 뒤로 저어줘야지. 그럼 노로 물을 뒤로 민 거야, 얘들아. 노로 물을 뒤로 민 거야. 다시 이때 노가 물을 뒤로 밀었어. 그럼 물이 노를 어디로 밀어? 앞으로 미는 거야. 그래서 이때 노를 잡고 있는 사람이랑 배가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드론이 공중에 떠 있는 거. 얘들아, 드론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단 말이야. 날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드론이 공중에 떠 있는 거야. 그럼 이때 드론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을까? 중력 있겠지. 어느 방향으로? 연지가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있을 거예요. 그럼 드론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드론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떠 있대. 또 어떤 힘이 있을까? 어떤 힘이 있을까? 아랫방향으로 있을까? 윗방향으로 있을까? 윗방향으로 있어, 얘들아. 이때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은 공기가 드론을 위로 미는 힘이야. 그래서 공기가 드론을 위로 밀기 위해서 드론은 공기를 어디로 밀어야 돼? 아래로 밀어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날개를 돌린 거야. 날개를 돌리면서 새 날개짓처럼 드론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드론이 공기를 아래로 누른 거야. 그럼 공기는 드론을 어디로? 위로 밀어주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의자를 미는데 바퀴 달린 의자를 너랑 나랑 같이 앉아 있어. 그래서 이 바퀴 달린 의자에서 A가 B를 민 거야. 바퀴 달린 의자에서 A가 앉아있고 B가 앉아있는데 A가 B를 밀었어. 그럼 A가 B를 미는 힘의 반작용 뭐지요? B가 A를 미는 힘이 있겠지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걸을 때, 얘들아, 우리가 땅을 걸어갈 때 지면을 밟잖아. 근데 여러분, 얼음판에서는 잘 걸어, 못 걸어? 못 걸어.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래. 마찰력이 있어야지 걸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아갈 거잖아. 사람은 앞으로 걸어 나아가고 싶어. 그럼 사람은 땅을 어디로 밀어줘야 될까? 그렇지, 뒤로. 그치야, 너네 걸을 때 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 얘들아. 내가 앞으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땅을 뒤로 밀으면서 건 거야. 근데 내가 뒤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땅을 앞으로 민 거야.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다 작용, 반작용을 이용해서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지구가 있고요. 지구의 위성 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달은 지구로부터 중력 받을 거지요. 그럼 지구도 달로부터 중력 받을 거지요. 그럼 이때 얘들아 질문.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과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 누가 더 클까요? 이거 무슨 사이라고요? 작용 반작용이라고요. 작용 반작용이면 똑같다라고 이야기해줘야지. 똑같다. 두 힘의 크기는 바로 같다. 그래서 얘들아, 여러분 우리 반은 실수 잘 안 하네. 작용 반작용이랑 힘의 평형이랑 잘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물체가 받는 중력의 반작용은 뭐야? 물체의 중력의 반작용. 뭐라고? 물체가 받는 중력의 반작용.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지. 얘네 둘이 작용 반작용이죠. 얘네 둘이 작용 반작용이야. 그러면 이때 물체가 받는 중력의 물체가 받는 중력이랑 힘의 평형을 이루는 힘은 뭐야, 얘들아?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은? 맞아. 수직항력인 거야. 이 두 힘은 힘의 평형을 이루는 관계인 거야.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주고받는 상호작용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고,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두 개인데 마침 그 두 힘이 크기가 똑같았다는 거야.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 두 물체의 힘의 평형은 한 물체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오셔서 79페이지.
자, 운동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야, 얘들아. 이거 해당 단어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도 나와, 물리학에도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도 나오고,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역학과 에너지에도 나와. 3번이나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우리 하나씩 개념부터 볼게요. 자,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의 정의는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이야기를 해. 자, 우리 첫 시간에 기호 다 외웠는데 기억이 날까요? 운동량의 기호 어떻게 되지요? 거짓말, 운동량의 기호 어떻게 되지요? 우리 다 퍼더 병탈부터 쳤는데 P입니다. 자, 운동량의 단위 어떻게 되지요? 얼른 보고 와, 얘들아. 기억 안 나면 얼른 보고 와. 우리 1주차 했던 내용이 있어. 운동량의 단위.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자, 좋아요. 그럼 이때 운동량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의 단위를 가져 기호는 P로 표현을 할 거야. 킬로그램은 누구의 단위였지? 그쵸, 질량, 미터 퍼 세컨드는 누구의 단위지? 속도의 단위지. 아, 그럼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는구나? 질량 곱하기 속도 끝. 운동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라고? 아,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하면 되겠네. 이해될까요?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나타낼 거야. 여기에 점 찍어서 곱하기다라는 거 나타낸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질량은 방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속도는 방향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자, 그럼 운동량은 방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운동량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같다? 맞아. 운동량의 방향은 그 속도의 방향인 거야. 얘들아, 우리 물리에서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은 방향을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지? 기억나? 방향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 맞아, 화살표도 맞아. 근데 얘들아, 다른 방법,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맞아, 부호야.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나타낼 거야.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 또는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 또는 왼쪽을 플러스라 둔다면 오른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앞으로 방향 꼭 고려해 줘야 돼. 운동량은 방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방향을 어떻게 나타내자고요? 부호로 나타내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속도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야. 그럼 이때 1000kg의 자동차가 20m/s로 운동하고 있어. 그럼 운동량 얼마야, 이 자동차는? 1000kg이 20m/s로 달리고 있어. 운동량 얼마예요? 2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트럭이 10,000kg인데 20m 퍼 세컨드로 달리고 있어. 그럼 트럭의 운동량은 얼마예요? 20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그럼 똑같은 속력일 때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큰 거야? 질량이 작을수록 운동량이 큰 거야? 클수록. 자, 다시 이번에 야구공. 0.15kg의 야구공이 10m 퍼 세컨드로 운동해. 이때 운동량 얼마야? 그렇지. 1.5kg 미터 퍼 세컨드야. 그럼 똑같이 1.5kg의 야구공이 20m 퍼 세컨드로 운동해. 운동량 얼마야? 3kg 미터 퍼 세컨드야. 그럼 질량이 같을 때는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 작다? 크다. 끝.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하나 더 짚고 가자. 여러분, 변화량 기억나요? 선생님, 변화량도 알려줬는데 우리 운동량의 변화량. 변화량은 기호 어떻게 나타낸다 그랬지? 맞아, 델타야. 세모같이 생겼어.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델타 P라고 하면 돼. 그럼 변화량은 항상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지? 나중값에서
처음 값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 거야.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인 거야. 이해될까? 그럼 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량이 변하는 이유는 질량이 변해서 운동량이 변해, 속도가 변해서 운동량이 변해? 속도가 변해서 운동량이 변하지. 그럼 다시 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을 이렇게도 풀게.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럼 얘들아 공통된 값 뭐로 묶어줄까? M, 질량으로 묶어주자. M, V 마이너스 V 제로 될까요? 자, 그럼 얘들아,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잖아. 나중 값 빼기 처음 값이잖아. 이거 뭐야? M 곱하기 그쵸, 델타 V 속도의 변화량인 거야. 이해될까?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어떤 물체가 질량이 2kg이야. 0초일 때 속도는 오른쪽으로 5m/s 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가 잠시 뒤에 10초 뒤에 보았더니 물체의 속력이 20m/s가 되었어요.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할 거예요. 처음 운동량 얼마였습니까? 2, 5, 10이었겠죠. 질량 곱하기 속도 10kg m/s 였습니다. 나중 운동량 얼마입니까? 40이죠. 질량 안 뻗치면 질량 그대로일 거니까 20이니까 40kg m/s입니다. 자, 그럼 따라서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야? 그렇죠. 30kg m/s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으로도 구할 수 있다 그랬지. 자, 질량이 몇 kg입니까? 2kg입니다. 속도가 얼마나 변한 거야? 5에서 20 변했으면 15 변한 거지. 그럼 2 곱하기 15네요. 얼마입니까? 30 결과값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는 질량이 5kg인 공이 오른쪽으로 4m/s로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공이 벽에 부딪힌 거야. 벽에 부딪혀서 반대 방향으로 1m/s로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벽과 부딪히기 전과 후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 한번 구해볼게요. 얘들아 밑에 적어보세요. 얘들아 방향 고려해야 돼. 충돌 전후에 운동 방향이 바뀌었지. 속도의 방향이 바뀌었지. 방향이 다르면 부호를 다르게 해야 되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이 15입니다, 얘들아.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이 15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우리 오늘은 그럴 수 있어. 내일부터 안 그럴 거야. 근데 다시 생각해봐. 15가 나왔다면 내가 방향을 고려했는가를 생각해야 돼. 방향을 고려했는가를 생각해야 돼. (15가) 나왔다면 개념은 잘 이해하고 있고 공식도 잘 이해하고 있는데 방향만 놓친 거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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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좋아요. 얘들아 지금 처음 운동 방향과 나중 운동 방향이 다르지?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다른 거지요. 처음 운동을 플러스로 두셔도 되고요. 나중 운동을 플러스로 두셔도 됩니다. 그럼 처음을 플러스 4라고 할게. 나중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 자, 그럼 이때 처음 운동량이 얼마인 거야? 20 플러스 20.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나중 운동량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온 거지. 반대 방향이니까 5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인 거야. 아, 그러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5가 나왔을 겁니다, 얘들아. 25로 크기만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25고요. 이렇게 방향 잡았다면 마이너스 25로 나올 겁니다. 이해될까요? 만약에 방향 반대로 했다면 플러스 20으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으로도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한 번 더 확인하자. 질량은 5kg이고요. 속도 변화량 볼 건데 속도가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1이 된 거지. 그럼 속도가 얼만큼 변한 거야? 그렇죠. 5, 마이너스 5만큼 변한 거죠.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실수 자주 합니다. 그럴 수 있어. 다음 시간부터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우리 방향 꼭 잡아주신다라는 거 기억할게요. 자, 그 다음 80페이지 넘어가셔서 두 번째 충격량 보도록 할게요. 자, 충격량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받은 힘의 총량을 이야기합니다. 충격의 총량인 거야, 얘들아, 결국에. 그래서 충격량 기호 기억날까요? 였습니다. 충격량 단위 기억날까요? 뉴턴 곱하기 세컨드였습니다. 뉴턴은 누구의 단위이지? 힘, 세컨드는 시간의 단위인 거지. 아, 그럼 충격량은 힘 곱하기 이때 힘을 가한 시간, 델타 T 걸린 시간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컨드이다가 나온 거예요. 이해될까요? 단위 외워주세요, 얘들아. 그래서 이때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인데요. 힘 방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간은 방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충격량은 방향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충격량의 방향은 누가 알려줘? 힘의 방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야. 힘의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물체가 받은 힘이 크면 클수록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때 충격량의 크기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의 질량이 4kg이고요. 이 물체에게 20N의 일정한 힘이 5초 동안 가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럼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 되겠습니까? 100이죠. 힘 곱하기 시간. 100. 단위는요? 뉴턴 세컨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힘이 크면 클수록,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격량의 크기는 커진다. 이때 이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프 나오면 항상 첫 번째로 무엇부터 확인하라? 축. X축을 T, 시간 또는 T라고 하면 쓸 수도 있어. Y축은 힘 또는 F라고 쓸 수도 있어. 그럼 방금과 같이 일정한 크기의 힘을 가했다면 0초부터 5초까지 계속 20N의 힘을 일정하게 가했을 수도 있어. 그럼 이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0 곱하기 5라고 이야기하잖아.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의 넓이가 곧 충격량을 의미한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런데 힘의 크기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잖아. 힘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그래프 그려보는데 힘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작용했냐면 0초부터 5초까지 또 힘이 작용했는데 0초일 때 힘이 없었거든? 근데 5초일 때 힘이 20N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때도 충격량의 크기는 20 곱하기 5 해서 100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아니지. 얘는 이때는 거의 충격량을 안 받다가 충격량이 점점 늘어난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 즉 삼각형의 넓이만큼 충격량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삼각형 면적의 넓이가 얼마야? 50이야. 충격량 얼마 받았어? 50이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자주 보는 힘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시간에 따라서 힘을 나타냈을 때 이때 힘 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경우가 많아. 그럼 얘는 사각형도 아니고 삼각형도 아니잖아? 우리 면적의 넓이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얘들아. 못 구해. 이런 경우는 보통 언제냐면 물체가 충돌하는 상황 있지. 물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힘이 점점 커졌다 최대값 찍었다 다시 점점 작아지면서 분리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그냥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가 충격량이다. 이 정도만 알면 돼. 면적의 넓이는 문제에서 줄 거야. 이건 너네가 못 구하니까. 사각형이나 삼각형, 사다리꼴은 너네한테 구하라고 할 거야. 근데 이렇게 곡선은 너네가 구한다 못 구한다? 못 구한다.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식 딱 두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운동량 MVP가 되겠습니다. 운동량은 MVP입니다. P는 MVP가 되는 거야.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그 다음 너네 혹시 가수 중에 이홍기 알아? 알아? 얘들아 이홍기가 무슨 그룹인 줄 알아? 맞아. FTI 외울게 얘들아. FTI. 그래서 I는 FT,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충격량의 방향은 그렇죠. 힘의 방향과 같다. 이렇게 두 개야 얘들아. 공식 이렇게 두 개야.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량을 배웠고 충격량을 배웠는데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야. 우리 앞에서 힘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힘이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이야기했죠. 힘이란 가속도의 원인이자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자 속도 변화의 원인이라 그랬어. 그런데 힘을 주었다는 것은 힘 곱하기 시간, 결국 충격량을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운동 상태가 변했다는 것은 속도가 변했다는 것은 결국에 운동량이 변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해될까요? 자, 힘 주면 속도 변하지, 충격량 주면 운동량 변해. 끝.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들아, 충격량과 운동량은 짝꿍이야. 충격량과 운동량은 짝꿍이야. 힘 주면 운동 상태 변해. 이 말 대신에 이제 충격량 주면 운동량이 변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81페이지 보시면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힘 받아요? 속도 변해요? 운동량 변해요.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식으로 나타내면 이들 사이의 관계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쓰면 돼 얘들아. 그냥 이게 끝이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충격량은 운동량이다라고 하면 돼 얘들아. 운동량의 변화량인 거야 항상.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앞에서 이미 다 하고 온 거지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이 식을 이렇게도 바꿔.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더한 값이지. 그럼 다시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한 값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운동량의 변화량. 그럼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 더하기 운동량의 변화량. 그럼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 대신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충격량이 들어갈 수 있다고. 다시 얘들아 운동량의 변화량 대신에 누구? 충격량 들어갈 수 있다. 이거 바로 떠올라야 돼. 운동량의 변화량 대신 누구? 충격량. 충격량 대신 누구?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야, 충격량 구해 라고 이야기해놓고 힘을 안 줘. 시간을 안 줘. 야, 그럼 충격량 어떻게 구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충격량 대신에 누구?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간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운동량의 변화량 구해 라고 이야기해놓고 질량이나 속도를 다 안 준 거야.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어떻게 구해? 운동량의 변화량 대신에 충격량. 이해될까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과 같고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때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의 단위가 서로 똑같아야 돼. 단위가. 그래야지 얘네들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단위가 어떻게 똑같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컨드지. 자, 근데 이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단위잖아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계산할 수 있지요. 그럼 질량의 단위 어떻게 되지요?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 어떻게 되지요?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만큼이 뉴턴인 거야, 얘들아. 뉴턴이랑 똑같은 거야. 곱하기 세컨드 약분됐네? 뉴턴 세컨드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랑 똑같네 라는 걸 알 수 있어. 이해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단위 똑같아서 같이 쓸 수 있어. 응, 끝. 이해될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 하나 살펴볼 건데요. 그래프 나오면 첫 번째로 무엇부터 하라고요? X축, Y축. 자, 지금 X축이 뭐예요? 시간. Y축이 뭐예요? 운동량이에요. 시간, 운동량. 그래서 어떤 물체의 운동량을 나타내 보았더니 시간에 따른 운동량을 나타내 보았더니 0초일 때 처음 운동량 P0였고요. 그 다음 T초일 때 나중 운동량 P입니다. 그럼 0초부터 T초까지 질문 좀 할게요. 0에서 T초까지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예요? 그렇죠. P-P0 되겠습니다. 그럼 충격량 얼마예요? 그렇죠. 똑같겠지요. P-P0입니다. 자, 그럼 이때 얘들아 잘 봐줘. 우리가 충격량 I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운동량의 변화량 또 공식으로 따지면 FT. 그럼 이 식에서 F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 T분의 I겠지요. 여기까지 될까? 자, 얘들아, 그래프 나오면 우리가 X축, Y축 기울기 면적 본다 그랬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한번 살펴볼까? T분의 델타 T분의 델타 P지요. 그럼 다시 델타 T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대신에 누구? 충격량. 그럼 시간분의 충격량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힘. F.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라고요? 힘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프의 기울기가 힘이구나 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 그래서 이때 힘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얘들아 알짜 힘이라고도 하고요. 평균 힘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충격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거 명칭 좀 아셔야 되거든요. 이 F는 표현 방법이 세 가지 있어요. 알짜 힘. 여러분이 아는 거. 그 다음 이제 평균 힘이라는 표현도 써요. 운동량과 충격량에서는 평균 힘. 그 다음 마지막 충격력. 얘를 제일 조심해야 돼, 얘들아. 얘를 제일 조심해야 돼. 왜 그런지 좀 보여줄게. 자, 0초부터 4초까지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예요? 20. 0초부터 4초까지 충격량이 얼마예요? 20. 0초부터 4초까지 알짜 힘은 얼마예요? 5. 0초부터 4초까지 평균 힘은 얼마예요? 5 뉴턴이에요. 0초부터 4초까지 충격력은 얼마예요? 5 뉴턴인 거야. 그냥 얘랑 똑같은 거야. 충격량은 얼마예요? 20. 이해될까, 얘들아?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충격력은 힘인 거야.
충격력은 힘.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력은 힘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82페이지 보시면 충격력 평균 힘에 대한 설명 나옵니다. 충격력이란 물체가 충돌할 때 짧은 시간이잖아, 얘들아. 우리가 물체가 어디에 충돌할 때 지금 엄청 짧았단 말이야.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금 엄청 짧았단 말이야. 짧은 시간 동안 충격량을 받잖아요. 그럼 그때 받은 힘을 우리가 충격력 또는 평균 힘이라고 합니다. 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이때 충격량이 100 뉴턴 세컨드라고 할게. 힘은 몰라. 근데 시간이 0.1초라고 할게. 그럼 이때 평균 힘은 얼마야, 얘들아? 1000뉴턴. 끝. 그거야, 얘들아. 1000뉴턴. 그래서 얘는 지금 0.1초 동안 100뉴턴 세컨드 받았잖아. 그럼 1초에 1000뉴턴 받은 거랑 다름없다. 그 얘기하는 거야. 시간분의 충격량 또는 충격량 대신에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1초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시간분의 충격량이 평균 힘 충격력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새로운 공식인 척하지만 전혀 새롭지 않죠. 너무 시시하죠. 너무 지루하게 우리가 다 아는 공식인 거잖아. 이미 여기서 I는 F 델타 T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식에서 F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델타 T분의 I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해. 이 값이 충격력 평균 힘, 알짜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값에서 우리가 충격량 대신에 델타 P. 그렇지, 델타 P. 충격량 대신에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 값이 뭐라고요? 알짜 힘 또는 충격력 또는 평균 힘.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일 얘들아 만약에 충격량이 일정하대.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하다라는 이야기지. 똑같은 이야기야. 충격량이 일정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해요. 그러면 시간이 짧아지면 평균 힘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이해될까요? 다시 한 번 더 이 식에서도 볼까요? I가 일정한데 시간이 길어지면 힘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지요. 이해될까요? 다시 시간이 짧아지면 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지요. 이해될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충격량이 일정한,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한 상황은 언제냐면 얘들아,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아니면 공중에서 떨어져도 돼. 근데 가다가 끼쿵 팍! 나 속도 얼마야 얘들아? 0 된 거지. 이해될까요? 내가 그러면 5m/s로 달리다가 멈추면 딱딱한 벽에 멈추든지 폭신한 벽에 멈추든지 어디에 멈추든지 상관없이 나의 속도 변화량 같지요. 운동량 변화량 같지요. 충격량 어때요?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 근데 생각해봐. 선생님이 지금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내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내가 핸들을 어느 쪽으로 틀지 정해야 돼. A 벽이랑 B 벽이 있는데 이때 A 벽은 개딱딱해 보여. 아스팔트야. 그리고 B 벽은 조금 복신해 보여. 스펀지 벽이야. 얘들아, 선생님 살았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자꾸 주저하면서 대답을 할 이야기인 거야, 얘들아. 이게 선생님 살았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살았으면 좋겠지. 그럼 선생님이 핸들을 아스팔트 쪽으로 돌릴까요? 스펀지 쪽으로 돌릴까요? 스펀지 쪽 확실해, 얘들아? 선생님이 어쨌든 브레이크가 고장났고 지금 시속 100으로 달리고 있는데 아스팔트에 부딪혀도 스펀지에 부딪혀도 속도가 얼마가 될 거야? 0이 될 거야. 그럼 어떤 벽에 부딪히던 간에 속도 변화량 똑같고요. 운동량의 변화량 똑같고요. 충격량도 똑같아요. 그럼 내가 어차피 스펀지에 부딪혀도 아스팔트에 부딪힐 때랑 똑같은 충격량을 받는데 왜 안 죽었지? 시간이 길어. 맞아.
스펀지는 폭신하단 말이야. 습할 땐 딱딱하단 말이야. 스펀지는 폭신하니까 충돌 시간이 길어지니까 평균 힘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야. 습할 땐 딱딱하단 말이야. 그럼 시간이 짧으니까 평균 힘이 커지는 거야. 충격력이 커지는 거야. 죽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죽을지 안 죽을지 결정하는 것은 충격량이야, 충격력이야? 충격력이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다시 A의 부딪히건 B의 부딪히건 충격량은 어때요? 같아요. 근데 이때 A에 부딪히면 시간이 작아서 충격력은 커지는 거고, B에 부딪히면 시간이 길어서 힘이 작아지는 거잖아. 충격력이. 그래서 죽을지 안 죽을지, 부서질지 안 부서질지 결정하는 거 충격량이라고요. 충격력이라고요. 충격력이라고요. 평균 힘이라고요. 알짜 힘이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하는 거야. 실험을 하는데 동일한 높이에서 동일한 달걀 2개를 딱딱한 접시에 그리고 폭신한 방석에 떨어뜨릴 거야. A랑 B는 동일한 달걀이야. 질량이 같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야.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켰어요. 그러면 이때 똑같이 중력 가속도로 빨라졌기 때문에 딱딱한 접시 또는 폭신한 방석에 떨어지기 직전 A 속력은 같았을 거야. 질량도 같으니까 운동량도 같았을 거야. 딱딱한 접시에 부딪히든 폭신한 방석에 부딪히든 멈췄잖아요. 나중 운동량 얼마 되는 거예요? 0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A는 P0에서 0이 되었어. 그럼 B도 P0에서 0이 된 거지. 운동량의 변화량 A 얼마? P0. B도 얼마? P0. 그럼 충격량 A 얼마? P0. B 얼마? P0.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벽과 바닥과 부딪히면서 접시와 부딪히면서 충돌하는 시간 DATB라고 할게요. 누가 더 길더라고? B가 더 길더라고. 이때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운동량의 변화는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그러면 이때 평균 힘, 충격력, 알짜 힘의 크기는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클까요? FA가 더 크더라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A를 그래프로도 나타내 볼 건데 Y축은 힘, X축은 시간.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안 배웠습니다.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배웠습니다. 얘들아.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렇죠. 충격량이죠.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는 충격량과 같아요. 그래서 이때 A와 B가 바닥과 충돌하면서 받은 그래프를 나타내 보았어. 둘 중 하나는 A고 둘 중 하나는 B야. 그럼 이때 이 초록색 그래프는 A일까 B일까? 충돌할 시간이 어때? 힘을 받은 시간이 짧아요. A예요, B예요? A, 딱딱. B는 충돌할 시간이 길어요. 복시 길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A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 SA라고 할게요. B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 SB라고 할게요. SA랑 SB 중에 누가 더 클까요? 같이 같아야 돼. 면적의 넓이가 뭐라고? 충격량이라고.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같더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얘들아 그래프 지금 밑에 하나 틀렸죠? 충격력 평균임 틀렸죠? 충돌 시간 틀렸죠? 고쳐주세요. 미안합니다. 충돌 시간 누가 더 크다? TB. 평균임 누가 더 크다? FA. 이거 두 개 좀 고쳐주세요. 미안해요.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운동량 조금만 더 할까? 괜찮아?
아니야,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볼게. 자, 83페이지에서는 두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운동량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물체가 충돌하게 되면 이 두 물체의 전체 운동량은 보존돼. 다시 볼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야. 물체 A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었고 물체 B가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었다라고 해볼게. 물체 A는 운동량이 플러스 20이었어. 물체 B는 운동량이 마이너스 25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돌하고 나서 A랑 B가 이렇게 충돌을 하였고 충돌하고 나서 A는 왼쪽 방향으로 운동량 마이너스 15를 가지게 되었어. 그럼 이때 B는 운동량 얼마개가 질문인 거야. 얘들아, 선생님 결론부터 말했어. 충돌 전후 전체 운동량은 보존된다 그랬지. 충돌 전 전체 운동량 얼마였어? 플러스 20, 마이너스 25니까 전체 운동량 얼마였어? 마이너스 5지. 방향 고려해야 돼. 자, 그러면 충돌 후에도 전체 운동량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5야. 그럼 충돌 후 A의 운동량이 마이너스 15면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얼마다? 10이다. 이게 끝이야, 얘들아. 오늘 배울 내용은 이게 끝이야. 그럼 왜 이런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려줄게요. A랑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다가와서 충돌해도 되고, 아니면 A는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B는 정지해 있어도 상관없어요. 또는 A가 B보다 빨라서 A가 B를 따라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부딪히기만 하면 돼, 얘들아. 부딪히기만 하면. 그러면 물체가 꿍 하고 부딪히는 순간 속도가 변할 거잖아. 꿍 하고 부딪혔다는 것은 힘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A랑 B가 충돌하는 순간 힘을 받게 돼. A가 B한테 힘을 가할 거고 B도 A한테 힘을 가할 거야. A는 힘 어디로 받을까? 오른쪽, 왼쪽? 왼쪽으로 받겠지. B가 A를 밀 거니까. B는 힘 어디로 받을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받을 거지. 이때 A가 받은 힘을 FA라고 할게요. B가 받은 힘을 FB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때 A가 받은 힘과 B가 받은 힘은 어떤 관계에 있지? 그렇죠.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A가 힘을 받은 시간과 B가 힘을 받은 시간은 어떨 거야? 같겠지요. 맞습니까? A가 T초 동안 받았다면 B도 T초 동안 받았겠지요. 그럼 이때 A가 받은 충격량이랑 B가 받은 충격량 크기가 서로 어떻다고요? 같고요. 방향은요? 반대지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식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 다시 한 번 더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식을 넘기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0인 거야. 얘들아, 이때 A 운동량 변해?
B도 운동량 변해. 충격량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A, B 전체적으로 보면 운동량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 다시 한 번 더 식으로 또 보여줄게요. 이때 A의 처음 운동량을 PA0라고 할게요. B의 처음 운동량을 PB0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A의 나중 운동량은 PA0 더하기 델타 PA가 되겠지요. B의 나중 운동량은 PB0 더하기 델타 PB가 되겠지요. 처음 운동량 더하기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야. 그러면 AB의 전체 운동량은 처음 PA0 더하기 PB0였어. AB의 전체 운동량은 나중 PA0 더하기 델타 PA 더하기 PB0 더하기 델타 PB이잖아. 근데 이때 델타 PA는 마이너스 델타 PB랑 같다 그랬지. 얘네 어떻게 돼? 사라져버린단 말이야. 그럼 나중 전체 운동량도 처음 전체 운동량이랑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충돌하는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뉴턴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항상 성립되는 거야. 항상. 이해될까요? 끝입니다. 너무 쉽지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와서 운동량 보존을 어디에 쓰나요? 라는 거 살펴볼게요. 여러분 컬링 경기 봤어? 영미 봤어? 얘들아 컬링 경기에서 우리가 스톤을 이렇게 밀어서 보내주잖아. 스톤을 이렇게 밀어서 슝 하고 보내. 그럼 상대편에 스톤이 있을 거지요. 그럼 처음에 스톤 A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을 스톤 B랑 나눠 가지게 되겠지. 그래서 A만 운동량 가지고 있다가 A랑 B가 나눠 가지게 되면서 B도 밀려나는 운동을 하더라. 그 다음 교통수단에서 내가 패들보트에서 그냥 보트를 타다가 이렇게 폴짝 뛰어 내린다는 거야. 그럼 보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지. 패들보트도 정지하고 있었지. 그럼 전체 운동량 얼마야? 정지 0이야. 자, 그런데 이때 A가 폴짝하고 뛰어내렸어. 그럼 왼쪽 방향으로 운동량 가지게 되지. A가 가지게 될 운동량을, 사람이 가지게 될 운동량을 마이너스 10이라고 할게. 그럼 이때 사람이 패들보트에서 폴짝 뛰어내렸을 때 패들보트의 운동량 얼마 되겠어? 그렇지. 플러스 10이 된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내가 폴짝 뛰어내리는 순간 패들보트 뒤로 밀려나더라. 그 다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발사체도 마찬가지인 거야. 작용 반작용으로도 설명할 수 있었다. 그치? 로켓이 가스를 뒤로 밀고 가스가 로켓을 앞으로 민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때 처음에 전체 운동량이 0 이었는데 가스가 뒤로 운동량을 가지게 되면 로켓은 앞으로 운동량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처음 전체 운동량 0이었던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쇼트트랙 계주에서 선수가 밀어주잖아. 바통 터치할 때 밀어주잖아. 그럼 내가 뒤에서 이렇게 슝 왔어. 그럼 앞사람을 밀어줘. 그럼 앞사람한테 운동량 주고 나는 운동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운동량 나눠 가진다. 운동량 보존이다. 그 다음 비행기 엔진에서 연료 태웁니다. 기체 뒤로 매우 빠르게 방출하면 이때 기체 뒤로 운동량 가지게 되고 비행기는 앞으로 운동량 가지게 된다. 그 다음 우주에서 로켓 분리하게 되면 얘들아 우주에서 로켓을 분리했대. 여기에서 우리가 뭘 떨어뜨린 거야. 그럼 로켓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 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지. 얘가 감소한 만큼 더 빨라지게 된다는 거야. 전체 운동량은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될까요? 여기까지 운동량 보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쓰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할 때는 물체가 충돌하거나 물리 아니라 얘들아 분리야. 분리. 충돌 또는 분리. 충돌해도 되고 분리돼도 돼 얘들아. 이렇게 꿍 하고 부딪히는 순간 접촉면에서 힘을 받을 거야. 분리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일종의 분리란 말이야. 이것도 분리란 말이야. 그럼 떨어져 나가면서 서로 밀어냈다는 거야. 분리될 때도. 이해될까요? 가만히 있다가 펑 하고 폭발해도 얘네가 서로 분리가 되었다라는 개념인 거야. 그래서 충돌 또는 분리 과정에서 A가 B를 밀 만큼 B도 A를 밀 거야. 뉴턴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전체 운동량은 보존된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 A랑 B랑 서로 오른쪽 왼쪽으로 운동하다가 충돌 후에 V1 프라임, V2 프라임의 속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우리 친구들 밑에 예제 바로 풀어볼까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2, 4, 5, 2. 자, 해볼게요. 충돌 전 A의 운동량 얼마였어요? 10. 충돌 전 B의 운동량 얼마였어요? 8.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둘 다 플러스 붙는 거예요. 그럼 충돌 전 전체 운동량 얼마였어요? 18이었어요. 충돌은 A의 운동량 얼마입니까? 2. 충돌은 그럼 B의 운동량 얼마가 되어야 해? 16이 되어야 돼. 그럼 B의 질량 4kg이니까 속도가 얼마가 되어야 돼? 4m/s 이당. 이렇게 찾아준다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 이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플러스 8이지요. 그럼 다시 A가 받은 충격량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 B가 받은 충격량 얼마입니까? 플러스 8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어렵지 않지요? 사칙연산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두 물체가 한 물체로 융합한다. 또는 얘들아, 문제에서는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운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운동한다. 근데 이것도 개념이 똑같아. A랑 B가 운동하다가 A가 B를 따라잡아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운동할 때인 거야. 한 덩어리가 된다는 것은 두 물체의 속도가 어떻다? 일치한다. 서로 같은 속도로 운동한다는 거야. 얘들아, 그 문제만 보고도 풀 수 있긴 한데 선생님 그림 틀려서 그림 한 번 더 그려줄게. 예제 2번. 물체 A가 3m/s로 정지해 있던 물체 B와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운동을 합니다. 한 덩어리가 된 속력을 구하시고 A와 B의 질량은 각각 2kg, 1kg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한번 풀어보고 쌤 바로 풀게요.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속력. 얘들아, 그림 무시하면 돼. 그림 잘못 들어가서 그래. 자, 볼게요. A의 처음 운동량 얼마였어요? 6이었어요. B의 처음 운동량 얼마였어요? 0이었어요. 그럼 A, B의 나중 운동량도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돼. 그러면 이때 A의 운동량은 질량 2kg 속도 V라고 했으니까 2V. B의 운동량은 질량 1kg 속도 V라 했으니까 1V. 그럼 이 값이 6이어야 돼. 3V는 6이어야 돼. 따라서 V는 얼마다? 2m/s. 얘들아, 근데 이렇게 식 나누지 말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셔도 됩니다. 어차피 A, B는 충돌하고 난 이후에 한 덩어리가 되었다 그랬잖아. 그럼 이 한 덩어리의 전체 질량이 얼마이다?
3kg이다. 그럼 3 곱하기 V는 6이다. V는 2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는 한 물체가 분리되는 경우입니다.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리되는 경우인데 이건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 바로 구해볼게. 정지에 있었다. 근데 이 물체가 폭발한 거야. 폭발하면서 왼쪽은 4kg, 오른쪽은 3kg이었고 왼쪽으로 속도 6m/s로 날아갔어. A 부분은 4, B 부분은 3kg으로 쪼개졌는데 A는 왼쪽으로 6m/s로 날아갔어. 그러면 이때 B의 속도는 얼마인지 구하여라. 얼마요? 8이지요. 처음 운동량 얼마였지? 0. 나중 운동량도 얼마여야 돼? 0. 근데 나중 A의 운동량이 얼마지? 마이너스 24. 그럼 나중 B의 운동량이 얼마여야 돼? 플러스 24여야 되지. 그럼 질량 3 속도는 8이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장 넘어오셔봐. 89페이지에 운동량 시간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나오면 첫 번째부터 무엇부터 확인하라. 첫 번째 X축, Y축. 두 번째 기울기. 세 번째 면적이야. 자, 그럼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는 X축이 시간, Y축이 운동량이니까 이때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뭐야, 얘들아?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 대신에 충격량. 그럼 시간분의 충격량이 뭐였죠? 힘, 평균 힘, 알자 힘, 충격력인 거야. 될까요? 그럼 기울기가 평균 힘, 충격력, 알자 힘. 그럼 얘들아 바로 예제 문제 1, 2, 3 풀어볼게요. 쫙 볼게요, 얘들아.
지금 운동량 시간 그래프 나와 있고요. 물체 질량은 2kg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래프 같이 살펴보면요. 이와 같이 그래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초일 때 물체의 속도의 크기 구하라 라고 했어요. 얘들아, 2초일 때 운동량이 얼마야? 6이지. 2초일 때 운동량 6이고 물체의 질량이 2kg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2초일 때 속도는 얼마다? 3m/s 좋습니다. 1초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하여라. 얘들아, 알짜 힘 구하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에서 우리 알짜 힘, 중경력, 평균 힘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기울기로 구한다 그랬지. 어차피 얘들아, 기울기는 0초, 1초, 2초, 3초 계속 일정합니다. 꼭 1초일 때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1초부터 3초까지 구해도 되고요. 0초부터 2초까지 구해도 되고요. 0초부터 1초까지 구해도 다 똑같을 겁니다. 0에서 3초까지 기울기 구해보자. x값 얼마예요? 델타 x 3. y값 얼마예요? 델타 y 6 되네요. 그럼 3분의 6이니까 기울기의 크기가 얼마다? 2이다. 알짜 힘 2뉴턴이다. 평균 힘 2뉴턴. 충격력 2뉴턴. 그래서 0에서 2까지 계산한 다음에 2분의 4 나올 거고 0에서 1까지 계산한 다음에 1분의 2 나올 거예요. 다 똑같이 2. 그 다음 3번 0초부터 3초까지 충격량 나왔어. 얘들아, 충격량을 물어본다는 건 다른 말로 운동량의 변화량. 그럼 0초일 때 운동량 얼마였는데? 2였고 3초일 때 운동량 얼마인데요? 8이요. 그럼 0초부터 3초까지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요? 6이요. 충격량 얼마요? 6이요. 라고 이야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해당 챕터에서는 뉴턴 운동제 3법칙,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 구분하는 문제랑 운동량 보존 문제랑 같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힘의 평형 문제부터 몇 개 풀어볼까요? 91페이지 4번 바로 풀게요. 91페이지 4번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정답 몇 번? 3번 맞습니다. 자, 이때 책상에 가만히 놓여있는 책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럼 우리는 책과 책상에 작용하는 힘들 나타내 볼 수 있겠지요. 먼저 책부터 가겠습니다. 책에 작용하는 힘 뭐 있어요? 중력 있습니다. 연지가 아랫방향으로 책이 받는 중력 mg. 지구가 책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또 책에 작용하는 힘 뭐 있을까요? 책상에 책을 떠받치는 미는 힘 좋습니다. 책상이 책을 미는 힘 있더라. 그럼 이 두 힘 말고 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 두 힘은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렇죠. 이 두 힘은 힘의 평형 관계에 있다. 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인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이때 책이 받는 중력의 반작용 뭐야? 그렇죠.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 어디 그려줘야 돼? 그렇죠. 지구에 그려줘야 돼. 그 다음
책상에 책을 미는 힘의 반작용은 뭐야? 책이 책상을 미는 힘. 어디 그려줘야 돼? 책상에 그려줘야 돼. 책상에 그려줘야 돼. And 책이 책상을 미는 힘 이렇게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이때 책상에 작용하는 힘 또 뭐 있을까요? 중력 있겠지. 어느 방향으로? 연지가 아랫방향으로 또 중력 있을 거야. 중력 mg. 그 다음 또 책상에 작용하는 힘 뭐 있을까요? 그렇죠. 지구랑 접촉해 있으니까 지구가 책상을 미는 힘. 지구가 책상을 미는 힘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책상에 작용하는 힘 또 있나요? 없어요. 그럼 책상에 작용하는 이 세 개의 힘이 어떤 관계에 있다? 그렇죠. 평형 관계에 있다. 세 힘이 평형인 거야, 얘들아. 이때 두 힘 가지고 힘의 평형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갈게요. 그러면 이때 지구가 책상을 미는 힘의 반작용은 뭐야? 책상이 지구를, 지면을 미는 힘. 어디로? 아래로. 책상이 지면을 미는 힘 있을 거야. 그 다음 얘들아 다시 이때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의 반작용은 뭐야? 책상이 책을 미는 힘. 그렇죠? 그 다음 이때 책상의 중력의 반작용은 뭐야? 책상이 지구를 당기는 힘. 이렇게 그림 다 그린 거야. 사실 얘들아 이 힘들은 그리진 않습니다. 지구가 받는 힘은. 책상과 책에 작용하는 힘만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기억번 책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책은 정지해 있잖아. 가만히 놓여 있잖아. 알짜 힘 얼마다? 0. 이은 봐.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과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은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과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은 어떤 관계에 있다? 평형 관계에 있다. 그 다음 디귿번.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다. 이 두 힘은 어떤 관계에 있다?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 그럼 크기가 같다. 방향은 다르다. 반대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야. 좋아요, 우리 반. 그 다음 이번에는 운동량 보존 문제를 풀어볼까요? 네. 자, 여러분 교재 93페이지 14번, 15번 풀어볼게요. 14번, 15번 풀어볼게요. 자, 볼게요. 자, 지금 A는 질량이 4kg이고요. B는 질량 안 알려줬어요. A는 4kg으로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B는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속도는 모르겠어요. 자, 충돌하는 순간부터의 운동량을 나타낸 거야. 그럼 충돌하기 직전에 A의 운동량이 얼마였어? 8이었어. 그럼 충돌하기 직전에 A의 속도는 얼마였어? 2m/s. 끝. 자, 그럼 충돌 과정에서 A는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지? 3만큼. 충격량 얼마 받았지? 3만큼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해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충격량의 크기,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3이지만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럼 이때 B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일까요? 3 플러스 3, 운동량의 변화량은 플러스 3이다. 끝. 될까요? 하나 더 할게요. 이때 힘이 작용하는 동안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평균 힘의 크기 구하세요. 3, 2, 1 얼마입니까?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평균 힘의 크기 구하십시오. 3, 2, 1, 얼마야? 30 맞아요, 얘들아. 이때 우리가 평균 힘은, 충격력은, 알짜 힘은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시간분의 충격량으로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시간 몇 초 걸렸어요? 충돌하는 시간 0.1초 걸렸잖아요. 이때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예요? 3이에요. 그럼 이때 0.1분의 3이네. 얼마다? 얼마다? 그렇죠. 될까요? 네.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좋아요. 한 문제로 될까? 두 문제 더 풀어볼까? (17번) (22번) 두 문제만 딱 풀고 가자. 17번 22번. 아, 22. 자, 17번 가겠습니다. 17번 그래프 나왔네. 그래프 나오면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축부터 봐야 되지요. X축이 시간, Y축이 운동량. 자, 그러면 이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예요? 알짜 힘, 충격력, 평균 힘입니다. 자, 그러면 0에서 2초까지 기울기 일정하고요. 2에서 4초까지 기울기 일정하네요. 기울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2초까지 기울기 얼마예요? 15. 2에서 4초까지 기울기 얼마예요? 5인 거야. 그래서 이때 기울기가 뭐라고 다시 한 번 더? 알짜힘, 충격력, 평균힘 다 됩니다. 그럼 기억봐. 0에서 2초 동안 알짜힘은 얼마다? 15. 니은번 0에서 2초 동안 가속도의 크기. 얘들아, 알짜힘이 15인데 질량도 알려줬네. 질량이 얼마입니까? 3kg이네. 질량 3kg. 알짜힘 15N이면 가속도 얼마다? 5m/s 제곱. 이거 운동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지요. 디귿번 2에서 4초 동안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다. 2에서 4초 동안 운동량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증가하지요. 그럼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빨라지는 거야. 그럼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자, 질문 하나 더 할게요. 2에서 4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10이죠. 맞아요, 얘들아. 우리가 너무 잘해. 마지막 22번 보겠습니다. 마찰 입는 수평면 위에서 압축된 용수철로 연결된 술의 AB가 3으로 운동하다가 압축이 풀리면서 서로 튕겨나간다. AB의 질량은 각각 1과 2이고 반발 후에 A의 속도는 1이다. 자, 그러면 분리되기 전에 AB를 한 덩어리처럼 운동했네요. 그럼 전체 질량 몇 킬로그램?
3kg이고요. 속도가 3m/s니까 전체 운동량이 얼마였습니까? 9kg m/s야. 그럼 충돌 후에도 분리 후에도 반발 후에도 운동량 전체 얼마야 돼? 9. 그럼 이때 충돌 후에 분리 후에 A의 운동량은 얼마지? 1. 그럼 B의 운동량은 얼마지? 8. 그럼 B의 질량이 2니까 B의 속도는 얼마다? 맞아요. 그래서 이때 속도 4m/s이다.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얘들아 숙제는 레벨 1까지 23번까지인데 운동량 충격량이라서 뒤에 조금 여러분 더 풀고 싶으면 풀어봐도 돼. 근데 뒤에 가면 난이도 훅 어려워져서 운동량 보존 문제들 위주로 또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얘들아 선생님 매주 말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하는 말이거든. 선생님 매년 예비고일 수업하고 있는데 우리 반 너무 수업 태도도 좋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과제도 대체로 잘해오고 있고 그 다음 테스트 결과도 대체로 좋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얘들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시험 있어요 얘들아. 오늘 제 시험 인원들 그리고 과제 다 못한 친구는 남아서 좀 하고 갑시다. 그리고 질문 있는 친구들은 남아서 하고 가시면 됩니다. 제 시험이 아니고. 제 시험 뭐냐고?